안녕하세요. 예뻐지는 TV 닥터 로제 유희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모공 치료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다른 리프팅이라든지 색소라든지 내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치료보다는 모공은 이제 치료 효과가 많이 더딘 측면이 있다 보니까 모공 치료는 어렵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모공은 일정 부분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피지를 품고 털이 박혀있고 내 피부에 원래부터 타고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공 개수를 현저하게 줄인다든지 모공 부피를 많이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공 타입에 따라서 어떤 모공에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를 우선적으로 제 가늠이 필요하고 그 치료 방향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점차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모공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치료를 알기 전에 나는 어떤 모공 확장형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피지 과다형 모공 확장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나게 피부도 좀 두께가 있고 여드름도 좀 나는 피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쉽게 말해 지성 피부다 했을 때는 피지가 나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길목인 모공 구멍도 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또는 거울로 봤을 때 피지 모공 모양이 동글동글 힘있게 있는 타입일 수 있고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너무 과다한 피지는 좀 줄여주는 것이 좋고, 그게 레이저가 됐든 먹는 약이 됐든 과다한 피지 양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정상화시키면서 모공 치료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주파, 바늘 고주파라고 해서 피부에 바늘이 꽂히고 그 끝에서 고주파가 뿜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요즘 가장 많이 시술하는데, 고주파 열 자체가 피지 근처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피지선이 조금 위축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좀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는 물리적 형태, 그다음 고주파 열, 그리고 그 바늘 고주파 시술하면서 같이 이제 첨가되는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랄지 엑소좀이랄지 기타 스킨 부스터들이 같이 침투되면서 피부를 좀 쫀쫀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콜라겐 형성으로 인해서 모공이 조금 수렴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 표면에 스킨 부스터를 깔아놓고 그냥 바늘만 찌르면 물론 바늘 끝에 묻어서 들어가는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포텐자라는 장비에서는 펌핑 팁이라고 해서 피부 안에 표면에 묻어있는 스킨 부스터를 피부 안쪽으로 더 밀어주는 그런 역할로 하는 팁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손실 없이, 그리고 한꺼번에 스킨 부스터 시술과 고주파 시술을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술로 피지 과다형 모공 확장에는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력 저하형 모공 확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거울을 봤을 때 땡글땡글하게 힘있게 있는 이제 모양보다는 조금 배꼽 모양처럼 길어진, 특히 이 팔자선이나 주름선에 평행하게 길어진 모공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시고,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이후로 보신다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을 같이 끌어내려서 모공이 좀 길어지는 스타일이신데, 그럴 때는 물론 포텐자도 당연히 콜라겐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탄력을 높이면서 모공을 치료하는 개념도 있고, 탄력 쪽을 좀 위주로 치료하면서 모공이 부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클로젤이라고 해서 로젤에서 이제 클라리티를 사용한다 이런 이름을 붙여놨는데, 클라리티라는 레이저, 고주파가 아닌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피부 안에 열점을 생성해서 전차적으로 콜라겐이 생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모공을 간접적으로 개선하기도 합니다. 포텐자는 아무래도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다 보니까 마취도 필요하고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클로젤은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느낌 정도로 인해서 콜라겐이 생성돼서 편하게, 특히 이제 홍조가 있다든지 피부가 예민하다든지 얇다든지 하는 분들이 마취하고 저는 침술적인 치료를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취 없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공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탄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이 굵직한 탄력보다는 이 미세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진 분들은 탄력에 준해서 시술을 하면서 모공을 점차적으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공 확장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모공 확장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가 너무 까맣게 블랙헤드가 박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공 자체가 확장된 거는 아닌데 그 안에 블랙헤드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블랙헤드 주변으로 그게 다 모공처럼 느껴져서 나 모공이 왜 이렇게 넓지 하지만 사실 블랙헤드를 빼고서는 모공이 아주 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 블랙헤드도 피지고 계속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블랙헤드를 싹 제거하고 내가 별로 모공이 크지 않았는데 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계속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한 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공으로 오인돼서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도 되고 그 이제 피지로 인한 그 모공 항아리가 더 벌어지면서 향후에 모공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공이 크지 않고 블랙헤드만 있어요 라고 하실 때는 불려서 피지는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피지 기름이기 때문에 지용성 용액으로 불려서 겉에 과다한 피지는 한 번씩 적당한 기간으로 보통 1, 2주 정도 간격으로 좀 제거하시는 게 좋고 집에서 요즘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조심스럽게 코나 나비존 위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원내에서 하시는 경우는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각질이나 피지 그리고 수분 공급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관리를 꾸준히 시행하시면 좀 매끄럽고 내가 모공으로 오인되는 블랙헤드를 조금 오해를 사는 거죠. 오해를 덜 사게끔 조금 블랙헤드를 정리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서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나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모공 안에 박혀있는 털이 까맣게 이제 박혀 있어서 그게 모공처럼 더 넓어 보이는, 그래서 모공처럼 넓어 보이는 거는 피지일 수도 있고 이제 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어느 정도 솜털은 있지만 유독 까맣게 많이 심하게 박혀 있는 분들은 피지가 아닌데도 피지처럼 관리를 해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제모가 가능합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인중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팔다리 제모하듯이 코에 있는 털들을 너무 과다한 털들, 완벽하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해서 이게 모공 확장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제거해주면은 모공이 조금 수렴돼 보이기도 합니다. 단 모공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털이 빠지고 나면은 모공이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까맣게 모공을 강조하는 형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보통 모공 치료 전에 먼저 제모를 하고 정확한 모공 판단한 후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공이 아니어도 모공 확장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셔야 되지만 거울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길어졌는지 동그란 형인지 아니면 털인지 피지인지에 따라서 그 케이스에 맞춰서 시술을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공이라는 거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모공벽 주변을 탄탄하게 해줘서 너무 많이 벌어진 모공을 어느 정도 수렴해준 역할, 모공 자체를 떼어내거나 뽑을 수는 없고 모공 주변 조직들을 좀 탄탄하게 해줘서 모공을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한 번에 되지 않고 보통은 한 달 간격, 3회, 5회 이렇게 꾸준히 시술을 하셔야 되고 내가 시술하는 시간 그리고 효과가 나오는 시간까지의 차이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왜 바로 효과가 안 나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차분히 하실 필요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3회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 평가를 해서 이 치료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느린 속도를 감안해서도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치료로서 마지막은 즉각적인 치료는 스킨보톡스가 있습니다. 보톡스 주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름, 턱 이렇게 좀 줄이는 목적 아니면 주름 개선 목적으로 하는 보톡스들을 조금 더 묽게 희석을 시켜서 대신에 얼굴 내가 원하는 부분 표면에 촘촘하게 주사하는 방식을 스킨보톡스, 메조톡신, 더모톡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주사를 하면 보톡스가 한
가지 효과, 주름 개선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공 수렴 효과도 같이 있고 피지 유수분 밸런스 좀 조절해준다든지 피지를 조금 감소시키는, 땀이나 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과다해서 당장 결과론적으로 생긴 모공 또는 실제 모공 주변을 좀 수축시켜주는 효과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주사 시술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방법 중에 제일 드라마틱하고 제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모공이 너무 거슬려요 하시면 다른 것보다는 스킨보톡스를 먼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단 스킨보톡스의 단점은 이제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근본적인 이런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증상적인 치료, 당장 넓어진 게 좁아진다, 시간 지나고 보톡스 효과가 풀리면 다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점. 유지 효과가 그렇게 많이 길진 않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스킨보톡스를 먼저 하면서 아래에서는 콜라겐 생성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포텐자, 스킨보톡스 같은 것들은 조금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모공은 어느 정도 내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다 보니까 통증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10년, 20년처럼 CO2 플락스처럼 다 태워내고 진물 나고 그렇게 재생 테이프 크게 붙여서 집안에만 일주일 입고 많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주말에 조금 붉고 부어있는 부분이 해소되면은 금요일에 해서 월요일에 출근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킨보톡스는 올록올록 주사한 만큼 이렇게 똥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수시간 내에 좋아지고 주사 바늘 자국도 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단 어떤 레이저든 코를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스킨보톡스는 코에 주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는 부분에서 모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 모양이 있는 데서 모공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모공도 좀 깊다 보니 주사하면은 모공으로 새는 이제 약물이 많고 통증도 좀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또 있을 수 있어서 코를 메인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포텐자라든지 클로젤이라든지 좀 레이저 쪽으로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 면에서도 너무 뜨거운 열찜질을 많이 한다든지 찜질방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피부의 전체 심부 온도 또는 피부 자체의 얼굴의 피부 온도를 올려서 자꾸 모공이 벌어질 수 있는 습관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특히 피지를 짠다든지 과도하게 압력을 줘서 그 압력에 의해서 당장은 피지는 해결되지만 그 압력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모공성 흉터가 남는다든지 모공이 더 벌어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습관을 꼭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모공 타입인지 그 타입에 따라 어떤 치료가 할 수 있는지 이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도 또 피부에 관련된 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